안녕하세요, 일몰크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한창입니다. 기온이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공기가 깨끗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죠. 저는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요. 적응하느라 쉽지 않은 와중이지만 주말에 꼭 하루는 카메라를 들고 외출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모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진이라는 취미생활은 저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진에 대해서 다뤄볼 주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초급자부터 이제 막 중급자가 되신 분들을 주요한 시청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가볍게 사진과 카메라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카메라 변천사와 함께 제가 처음 풀프레임 카메라에 입문했을 때 왜 첫 렌즈를 단렌즈로 선택했었는지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 변천사와 저의 첫 렌즈 이야기가 어떻게 사진 이야기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사진입니다. 저의 예전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진과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진 이론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카메라가 멋있어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어린 학생이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필름 카메라로 수학여행이나 소풍 때 친구들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현재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많이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2007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방학 내내 했던 아르바이트의 급여로 올림푸스의 뮤 830을 구입했습니다. 저의 첫 디지털 카메라였는데요.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가 잘 나가던 시기였고 캐논 550D와 같은 보급형 DSLR이 한창 인기가 많던 시절이었죠. 다음해 2008년 가을에 저는 군에 입대했고 전역 후 2011년에 복학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제 평생의 수건이었던 렌즈 교환용 카메라를 드디어 구입하게 됩니다. 그때 구입했던 카메라가 바로 니콘의 D90이었습니다. 번들 렌즈와 함께 구입했던 D90을 들고 약 2년간 학과에 자발적인 사진사 활동을 했습니다. MT와 각종 학과 행사에서 사진을 찍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사진에 관심이 좀 멀어졌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사진 흥미를 잃은 것보다는 무겁고 귀찮아서 들고 다니지 않았던 게 크죠. 이 점은 제가 훗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휴대성을 중시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가을에 당시 따끈따끈했던 RX100 마크4를 구입했었습니다. 효동 기능을 지원하는 고성능 카메라였음에도 대부분 P 모드로 놓고 촬영했고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있으니 D90은 더욱 사용하지 않게 됐죠. 2017년 봄에 D90과 번들 렌즈를 약 25만원가량에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사진과 카메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때였는데요. 하지만 카메라를 사용할 업무를 하나 맡게 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 졸업 이후로 줄곧 영어 학원에서 일해왔습니다. 2017년 여름에 당시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저에게 업무를 하나 맡겼는데요. 바로 학원 홍보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거였죠. 당시 RX100 마크4만 갖고 있었는데요. RX100 마크4가 좋은 카메라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를 오랜만에 다룰 일이 생기니 슬슬 장비 욕심이 샘솟았고 더 좋은 카메라를 써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 거의 한 달간 검색과 조사를 통해 결정했던 카메라가 소니의 RX10 마크3였습니다.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았고 바디에 렌즈까지 사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준수한 1인치 센서에 훌륭한 사진과 영상, 무엇보다 압도적인 렌즈가 바로 그 선택의 이유였는데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 학원 홍보 영상은 잘 찍었지만 RX10 마크3를 들고 사진을 찍어보니 아쉬운 때가 많았습니다. 빛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는 사진의 화질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1인치 센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취미 사진가의 수준에서 RX10 마크3는 이미 넘칠 정도의 고성능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취미는 장비병을 동반하죠. 미천한 실력이었지만 사진과 영상 퀄리티에 욕심이 생겼고 이어 장비병 증상을 겪었습니다. 렌즈 교환용의 풀프레임 카메라에 관심이 생긴 건데요. 그렇게 카메라의 시장 흐름과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카메라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관심이 많았고 전통적인 DSLR보다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목록에 오른 것이 소니의 알파7 2세대 카메라였습니다. 알파7 R2와 알파7 S2, 알파7 마크2가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특화된 R2와 영상에 특화된 S2는 취미 용도로 구입하기에 너무 고가였습니다. 게다가 제 수준에는 너무 과분한 성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만원이 넘었던 알파7 R2와 알파7 S2를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구매가 가능한 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과 합리성을 가진 카메라가 바로 알파7 마크2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입했던 렌즈가 바로 FE 50mm f1.8 렌즈였습니다.
렌즈 교환용 카메라, 특히 풀프레임 카메라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렌즈는 보통 두 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28mm부터 70mm의 중렌즈, 흔히 말하는 번들 렌즈가 바로 첫 번째 입문용 렌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50mm f1.8 단렌즈이죠. 50mm f1.8 렌즈는 각 제조사별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α7 M2를 구입할 때 어떤 렌즈를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바로 50.8 렌즈로 결정했는데요. 과거에 이미 니콘 D90과 번들 렌즈를 통해 줌렌즈를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번들 렌즈의 편리함보다는 단렌즈의 화질과 심도 표현, 그리고 밝은 조리개 값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비록 저렴한 번들 렌즈이긴 했지만 줌렌즈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리개가 어두운 번들 렌즈를 크롭바디와 함께 사용하면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촬영이 쉽지 않고 심도가 깊은 탓에 이도저도 아닌 밋밋한 사진을 주로 찍었기 때문인데요. 밝은 조리개 단렌즈를 사용하면 빛이 적은 환경에서 빛의 양과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도 표현에서 굉장히 유리한데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면 심도 표현이 더욱 자유롭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았고 그 단점을 알고 있는 번들 렌즈보다는 장점이 뚜렷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렌즈를 사용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α7 마크2와 50.8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심도 표현이었습니다. 얕은 심도를 이용한 배경 흐리기, 흔히 아웃포커싱이라 부르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사진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장면을 이미지로 구현해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피사체와 배경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사진, 이런 얕은 심도의 사진은 이제 막 입문한 촬영가에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단렌즈부터 시작했습니다. DSLR 열풍 초기 2010년대 초반에는 이런 아웃포커싱을 이용한 사진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천편일률적인 배경그림 사진의 인기는 차차 떨어졌습니다. 배경그림은 사진 예술의 한 표현 기법으로 여전히 사랑받지만 피사체만 남기고 모조리 뿌옇게 만드는 표현은 이미 진부한 방법이 된 건데요. 저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배경그림 사진의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지식과 경험이 쌓이자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정리하다 든 생각이었는데요. 사진 폴더 속에는 배경을 모두 날려버린 비슷비슷한 사진만 남았고 제가 찍었던 사진에서 저만의 개성과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50mm는 아주 인기 있는 초점거리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비슷한 원근감을 보여주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렌즈가 바로 50mm 렌즈이기 때문에 접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단렌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개가 밝고 심도 표현에 유리한 데다 화질도 좋습니다. 이 50mm 단렌즈 하나만으로 작품을 찍어내는 고수나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내공이 없었죠. 저는 좀 더 다양한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장비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갈수록 사진 재미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오른과 동시에 장비에 대한 욕심도 같이 올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α7 마크2와 RX10 마크3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α7 마크3와 α7 R2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표준과 망원 영역의 줌렌즈를 추가로 구입했고 다양한 초점거리의 단렌즈도 구입하면서 현재의 구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흔히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내공이 풍부한 사람은 그 어떤 도구나 장비를 갖고도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바꿔 말하면 고수가 아니라면 장비의 성능을 어느 정도 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부분 현업으로 활동하는 상업사진가들은 좋은 장비를 사용합니다. 사진에 있어서 장비의 성능은 좋을수록 그 결과물의 수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진은 피사체, 장소와 때, 찍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 느낌 등 정말 많은 요소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입니다. 촬영자의 내공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실제 촬영을 하는 장비가 좋아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취미처럼 가려도 카메라와 렌즈에 큰 투자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표현에 있어 카메라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렌즈입니다. 다양한 화각의 렌즈가 있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사진도 다양해지는데요. 사진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다양한 단렌즈를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진 실력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